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치를 웃돌면서 많은 시장들이 현재 쇼크에 빠진 상태입니다. 물가지표가 여전히 이렇게 높으면 앞으로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대 금리 인상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시장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 빅스텝을 단행을 어제 했지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처음 한 건데 관련돼서 우리 시장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좀 잡힐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장중 매매 시그널 오늘도 중요해 보이는데 함께 잡아주실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돼서 현재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는 어떻게 설정이 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17%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764포인트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 지수 같은 경우 이러한 결정들이 오히려 시장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들이 어제도 나왔었죠. 지금 현재 양지수는 등락이 갈리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저희 든든한 전문가님들입니다. 김덕호 대표, 이성훈 차장,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함께하면서 종목에 대한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시작 전 첫 번째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바쁜 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우리 개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전의 매매 시그널 바로 잡아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는 CPI 지수 발표 직후에 충격으로 하락을 진행했습니다만은 이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락폭을 좁히면서 하락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가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1% 미만의 낮은 폭의 하락을 좀 보였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선 반영됐다는 기대감이 힘입어서 반발 매수 수입으로 0.75% 오히려 상승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섹터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던 섹터는 산업재 그리고 통신, 이어서 헬스케어 섹터가 1%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상승을 했던 섹터들은 경기 방어주로 해석되는 필수 소비재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슈를 입으면서 0.08% 상승을 하면 유로 스탁스 지수 5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5%로, 마이너스 0.9%로 하락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에서 6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9.1%라는 높은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선 반영되다 보니까 이 수치는 지난 전월 대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에 대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낮아진 편이지만은 현재 이제 1981년 이후에 최고 수준, 즉 이제 41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들은 상당한 부분이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근월 C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였던 5.7%를 좀 더 높게 상회하는 5.9%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현재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은 에너지 가격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에너지 가격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5월에 3.9% 상승을 했지만은 이번 6월에 들어가면서 7.5% 가까이 높게 상승을 했다는 점들이 가장 특징이고요. 이는 이제 현재 오펙에서 마찬가지로 증산에 대한 합의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하반기에 이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증산 여부에 대한 부분들의 여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동 재경에서 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에서의 증산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망들을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다 보면은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난 4월과 5월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6월에서도 이번 7월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연준에서는 1%포인트 가까운 인상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는 입시장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변동성을 여전히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CPI 지수가 실질적인 미국 경기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가 하락분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미반영되어 있고 현재 미국에서는 유류 재고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실질적인 가격 추정이 괴리감이 있다는 점의 부분들, 즉 공포심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1%포인트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은 현재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에 대해서 매파적 행동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에서는 여전히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빅스텝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WHO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지속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각국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도 제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지역을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재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확산 속에서 이제 원숭이 두창을 비롯한 각종 이제 질병들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돼 있는 방역 체계에 대한 부분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슈로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만 소폭으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대 전망이 높았던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추리가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단기적인 매매는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또 미국에서는 이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신다면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각종 제조 산업들에 대한 전망 추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또 옵션 만기 또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빅스텝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증시는 이제 안도감에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세가 나타나는 점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중심에서 매수세들이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옵션 만기에 대한 그 기회를 삼아서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는 벡스코에서 또 국제 모터쇼가 또 24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 팬데믹 선언 이후에 모터쇼가 이제 제한되다 보니까 이제 2년 만에 정상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개최를 하게 된 상황인데, 특히 이제 이번 국제 모터쇼에서는 그가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의 대부들 이제 BMW라든가 아니면 포드와 같은 이런 각종 업체들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국제 모터쇼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들은 EV 산업 관련된 부분들과 내연기관에서의 하이브리드 경우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자동차 관련 업종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는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거제에 대한 그 기관 매수세들의 매물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서 여전히 금리 인상 이후에 또 연준의 금리 인상에까지는 2주 정도 시간 남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1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높은 물가 지표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는 소식 전달해 드리면서 한국은행도 이 흐름에 맞춰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죠. 우리 시장에는 여전히 거시경제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시장에 어떤 매매 시그널을 포착해서 그걸 해석한 뒤 우리의 전략으로 세우는 것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늘도 장중의 매매 시그널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네요.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과 매매 시그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좋은 얘기 또는 좋은 어떤 소식은 아니죠. 9%대 그 CPI 발표를 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연준의 이 긴축에 대한 행보가 이제 향후에 또 다시 숙제로 남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우선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전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좀 하락폭은 좀 예상이 됐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위험한 이 어떤 우려감은 좀 주가에 많이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낙폭 같은 경우에는 좀 축소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우선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장 출발은 전 업종이 좀 하락 출발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업종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게 지금 움직이는 업종이 역시 이제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통신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진짜 LGU 플러스가 보합, 그리고 KT가 마이너스 0.13, 인스코비가 0.47, 그리고 SK텔레콤이 0.72%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유통업종 같은 경우에 또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EID가 8.24%, GS글로벌이 1.87%, 신흥이 1.25%, LS 네트워크스가 1.1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맥스가 지금 현재 16.88%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오하이오 공장에 대한 철수가 되면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 부분을 증권사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맥스 그전에 중국 쪽에서 경기에 그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영업 환경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보다도 약간 미국 쪽으로의 고객사가 좀 비중이 좀 높아지는 상황에서 봤을 때 중국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강 페인트가 4.16%, 그리고 조비가 2.67%, 남해화학이 2.2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화학업종이 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려 정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C텍이 0.58%, 한컴 라이프케어가 0.3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KR모터스가 3.35%, 그리고 삼성공주가 2.38%, 센트럴모텍이 1.66%, 그리고 S&T 모티브가 1.1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하는 업종이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나마 좀 상승폭을 키우는 업종이 바로 일반 전기전자 부품 업종인데 특히 이제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이 그룹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에코프로가 지금 9.87%, 에코프로 BM이 3.7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에코프로 BM 항상
실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전망을 좋게 하는 점은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3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판가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뭐 출하량 증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에코프로비엠은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양극재에 대한 원재료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 4분기 때는 좀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프리마가 1.18%, 프록스가 0.93%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출판, 매체, 복제, 출판 쪽에서의 매체 복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보내주고 있는데, 어제 중국 쪽에서 내자판호를 받았죠. 이 웹툰의 자회사가 어제 상승세를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면서 웹툰이 지금 18.1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웨이버스가 1.19%, 그리고 드림시큐리티가 0.61%, 예린당 0.2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도 동아기업이 지금 이제 3.75%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담배 업종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맥스 MBT가 8.84%, 카나리아 바이오가 7.5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상증자 좀 최근에 막 얘기 나와주고 있죠.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 그리고 테마적으로 봤을 때 이 변동폭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7.5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마니코 FNG 같은 경우도 1.92%, 그리고 HL 사이언스가 0.8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지금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0.17% 하락세, LG전솔루션 0.5% 상승, SK하이닉스 0.64%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스 1.0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27%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 SDI가 3.22%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2차전지 좀 분위기가 좀 좋은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0.58%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오늘 지금 큰 변동성, 다행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는 종목도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9% 하락세, LNF가 2.72% 상승세, HLD가 0.23% 상승세, 카카오게임즈가 1.39%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도 0.97% 상승세, S&P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키우네요. 4.5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웨스턴델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9.29%까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7.7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변동성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현재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3.1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지금 디즈니 플러스죠. 이 신규 어떤 매출처에 대한 이 판매 가격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2분기 실적과 하반기 때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은 26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오늘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하루이지 않나 이런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닭 같은 경우는 현재 0.41%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확실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간밤에 끝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CPI 지수가 9.1%라는 충격적인 어떤 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에서 어떻게 보면 7월에 1포인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을 넘는 그 금리 인상 가능성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지수는 그렇게 이제 견조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 연달아 같은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거고요. 물론 이제 7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잠재적인 하락 리스크 요인들은 발생이 좀 될 수 있지만은 이미 이 모든 부분들이 바닥에서 악재를 좀 이겨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고점에서는 호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진 않고 현재 고점에서는 하락 압력이 굉장히 많이 받지만은 저점에서는 반대로 현재 악재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고 있고 호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그 현재 폭락이나 급락 사태는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전 차트에 모습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락하고 나서 쌍바닥을 보이고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좀 있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살짝 빠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 이게 이제 추세 이탈로 작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 추세 반전의 가능성들이 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현재 코스닥 이제 지수를 이제 바라보면은 코스닥 지수는 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의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부분들이 그 이번에 의미 있는 반전들이 이번에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쌍바닥을 보이고 그리고 쌍바닥의 박스권 상단에서 일시 저항을 보이고 눌림목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재 악재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증시의 하락과 상승을 논하기는 이미 바닥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참 어느 정도 한 번은 건너뛰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넵튠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좀 쳤습니다. 상한가를 치고 오늘 16%까지 올라왔죠. 제가 그 현재 빅사이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업종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행 학습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메타버스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학습을 좀 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대기업이 이제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 볼 수 없지만은 두 개 기업, 거대 기업이 IT 기업이 주도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메타버스를 좀 차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또 넵튠을 통해서 메타버스 합을 굉장히 확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넵튠이 물론 다른 탄호 호재에 대한 어떤 호재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지만은 이면적인 다른 요소가 있다고 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폭발적인 상승들이 나와주고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바닥에서 새롭게 터닝하는 종목군들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 전략 중에서 가장 낙폭이 심했던 업종 섹터가 딱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제약바이오 쪽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메타버스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게임 테마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약세이면서도 불구하고 미리서 출발한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도 업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어떤 흐름에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넵튠에 대한 후속주 부분들은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 같은 되겠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21선, 61선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이 네 개를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 후발 순환매로 당연히 녹여셔야 할 것 같고요. 21,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5일선이 21선을 관통하려는 흐름 전후에서 주가의 이격이 21선과 낮았을 때는 후행적으로 폭등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자자 여러분께서 아직 모르겠으면은 21선 우하향 가운데 5일선 쌍바닥 찍고 터닝을 했을 때 조금 늦게 사더라도 추세를 확인하고 사면은 후행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만 주의할 것은 21선과 이격이 멀어지진 않아야 될 거, 위쪽일 거 이것만 지켜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한국 BNC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한국 BNC라는 종목군도 현재 제가 월요일날 지난 주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월요일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날 오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100%의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 리딩은 아니겠지만은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0원이 되면은 여기 바닥권 또는 현재 관심 종목 제시 이후에 따블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요거 부분들을 이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지금은 요거는 늦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좋은 어떤 본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차백신 연구소죠. 그 차백신 연구소 부분의 재료가 18일날 WHO의 어떤 긴급 회의 결과 온수기 두창을 이제 비상 사태를 선언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로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차백신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추세 반전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은 보통 급락을 하면은 보통 절반을 좀 회복을 하는 것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추세의 반전 가능성. 근데 절반까지 갖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면은 이거는 직전 고점에서 조정을 보이지만 신고가 패턴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장대 양봉이 되고 나서 언제 매수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면은 단기 고점에서 5일째 이제 되는 어떤 시점에서 다시 한번 2단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오시면은 상당 부분 이렇게 자세하게 리딩이 가능할 건데, 일단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 또는 상승 삭발 형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또는 5일 이내에 다시 한번 2단 상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7,500원이 좀 해당이 되죠. 7,500원에
어떤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10,000원이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가격이 더블이 되려면은 13,800원, 13,000원 정도가 되면은 14,000원 정도 되죠. 15,000원 정도 되죠. 이 정도가 되면은 하나의 이제 더블된 가격인데 중요한 것은 10,000원 기준선에서 저항을 보이다가 돌파를 하게 되면은 10,000원 위쪽에 어떤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시장을 바라보시면은 현재 강하게 가는 테마가 1차적으로는 바이오 테마, 2차적으로는 현재 그 메타버스 테마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노란톡 열려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어갑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움직임 같은 경우 보면 코스피는 0.24%, 코스닥은 0.61%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시장이 괜찮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하락을 크게 했었죠. 이 물가 지표가 9.1%,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가 나오면서 이 시장이 예상치보다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올라갔지만 이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찌라시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10% 얘기까지 좀 나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낮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 이제는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이 안도감까지도, 시장의 기대감도 반영된 거겠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개솔린 가격이 $5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사실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개솔린 가격이 $5에서 지금 $4.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물가가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이 플러스 전환까지 장중에 하는 모습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달러와의 강세도 조금 완화됐습니다. 물가가 높이 나왔으면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사실 캐나다에서 100bp 올렸죠. 금리 인상 속도 더 빨라지고, 그리고 그러면은 달러의 강세가 좀 더 빨리 돼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100bp 금리 인상했고 물가도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환율은 미국 시장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뭐 국내에서 굉장히 조금 올라가곤 있지만 환율이 달러의 강세가 매우 소폭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양매도가 나온다 그래도 매도 금액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뭐 매수 금액 작지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 섹터 자체가 수급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조금 하락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생각보다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강한 종목들을 보니까 뭐 LNF 할 것 없이 에코프로비엠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또 강세를 또 띠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 특징주로 저도 2차전지 관련주죠. 이 삼성 SD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 이 주가는 바닥권을 어느 정도 좀 형성한 뒤에 뭐 사실 굉장히 얇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2차전지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이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대형주 중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섹터 두 개를 골라봐라. 그럼 반도체와 2차전지거든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섹터 모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2차전지는 3분기부터 기대가 되고요. 반도체는
23년 1분기부터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향후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BMW 원통형 배터리 파트너로 이 낙점이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들리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주가의 상승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사실은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이 1%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차전지 자체가 2분기는 바닥을 형성을 했고 3분기부터 올라간다. 그러니까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삼성 SDI 주가에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오늘은 삼성 SDI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현재 3.79%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 현재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이제는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될 때가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이것도 사실은 2차전지 좀 관련이 돼 있는 LG화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많이 진정이 돼 있습니다. 주식 비중 조금씩 늘려가도 저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종목을 고를 때 사실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향후의 실적, 그러니까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혹은 내년 초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 근데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향후의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 위주로 좀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LG화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이 화학 업황도 둔화됐고 LG에너지솔루션 실적도 좋지 않고, 그리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 주주죠.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좀 시원치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여러모로 실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중국의 락다운 점진적 해제 이후 수요 회복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요. 화학 쪽에 있어서의 이 실적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생산 속도가 3분기부터 빨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LG화학 당연히 소재 부분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I 제가 좀 전에 특징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주가가 같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상승이 된다라면 LG화학 지분 가치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재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재 물량이나 판가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 LG화학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시그널 관련 종목 LG화학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분기, 4분기까지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면서요. LG화학 오늘 매매 시그널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올라오고 있는 여러 테마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것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 관련주들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컨텐츠와 관련돼서 게임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게임주 어떻게 보십니까, 이사님? 네, 우선 게임주들도 실적이 바닥을 거의 형성을 했죠. 더 이상의 나빠질 실적은 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요. 게임도 이전만큼 흥행을 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많이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는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는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럼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반등을 하죠. 반등에 대한 폭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게임주들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같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섹터가 같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이제는 그 다음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3분기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지,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이 선별이 되면서 여기서 상승 종목 수들이 줄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좀 보시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는 포인트로 제가 계속 실적 말씀을 오늘 많이 드리는데 3분기에서 내년 1월까지, 내년 1분기까지 이 실적들이 좀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추리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 게임주 위주로 좀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일밖에 남지 않은 게임주들, 지금 현재 신규 접근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쭉 저희가 장중에도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에 대한 좀 해안을 주시는 분이시죠.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영향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오늘 우리 시장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흐름, 긍정적인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업사부님 말대로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좀 생기는데 관련돼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어제 미국 시장조차도 잘 버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또 우리가 이제 미국 어제 6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가 8.8이었어요. 그리고 5월 달이 8.6%였는데 10.1%로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가 우리가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낮출 수 있는 기대감들이 한 방에 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시장의 어떤 실망감 혹은 이제 다시 한번 긴장감 요 부분들 그러면서 2년물과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 차가 계속해서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격차도 조금씩은 벌어지거나 나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저 정도면은 정말 강하게 잘 버틴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매우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시장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유를 뒤로 붙이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캐나다가 금리를 1%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캐나다라는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한번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에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가 혹은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의 이민을 가서 매우 그 평화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런 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용접을 잘 하시거나 혹은 간호사이시거나 사회복지사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자원의 중심이 되어서 경제가 돌아가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어떤 변동이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 매우 안정적인 그런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빠르고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캐나다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어떤 상황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까지는 갖지 않으셨을 수 있지만 분명히 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조금만 긴 그림에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번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금리 인상의 포인트가 처음으로 50bp를 올렸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3번 연속 금리를 인상했어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가 3, 6, 9, 12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3, 6, 9, 12월은 없어요. 그러면 다음 달, 8월 달에도 금리 결정이 있겠죠. 7월 28일 F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요번에 CPI 보니까 지금 이거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이거 또 자이언트 스텝 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인식되는 상황이 그런 이슈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조금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아마도 내일 좀 억지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월 말 그래서 마지막 주간 있지 않습니까? FMC가 있는 7월 마지막 주간에 도달할 때쯤 돼서 시장이 또 그런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어쨌든 시장이 어떻게든 잘 버텨내고 조금 더 올라가고 오늘 특히나 소형주 코스닥 옆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소형주 코스닥의 모습이
지금 30도, 33도로 대형주보다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을 종목들이 오늘 아직도 마이너스에 있는 분들 많겠지만 조금이라도 올라와 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주간 되기 전에 7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현금 확보를 해놓고 마지막 주간을 맞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요? 그때 가서 아유 지금 뭐 얼마나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시간 많이 남았네라고 여유 있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때 당장 닥쳐가지고 뭔가를 대응하려고 하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미 이제 내가 지금은 손절할 수도 없고 뭐 저가 매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앞서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항상 현금은 있으면 있을수록 또 만에 하나에 대한 상황들을 대비하기가 매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환율이 지금 현재 1,309원 뭐 그 이상도 올라가 봤지만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지수적인 부분들 주식 부분들에서는 좀 상승을 한다라는 게 부담스러운 구간. 그리고 지금 우리 마켓파워 옆에 온도계 보시면 대형주가 19도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지수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마켓파워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의 시간이잖아요. 9시 반에서 9시 40분. 요 상황이 오전에 막 시작하고 움직임을 뒤바뀌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저한테 맡겨주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감사합니다만 어깨 무겁기도 합니다. 예, 변화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경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력들 혹은 외국인들 이들도 설마 41년 만에 그죠? 41년 만에 미국의 CPI가 9.1%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맞죠? 지수는 많이 빠졌고 그러면 자기네들의 파생 포지션이 오늘 조금이라도 상방 포지션을 갖고 가야지 수익을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올리는 겁니다. 왜? 하루만 올리면 되니까 파생에서 수익 먹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정상화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인 어떤 생각적인 부분들에서 미국 상황이랄지 캐나다가 1% 금리 인상을 했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하나씩 나와요. 오늘도 그 미국의 이제 금융 회사들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그런 실적 발표들이 매우 좋지 않으면 시장은 이제 마지막 어떤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당분간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는 조금은 손쉽게 우리 속임수를 줄 수도 있는 날 옵션 만기에 의해서 파생 상품의 그런 그 수익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어거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날이라고 좀 생각들고요. 이제 우리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게 마켓 파워에 여기 보시면 세력 지수라고 있어요. 세력, 그죠? 아침 시작하면서 이게 무려 200이 넘어가는 상황. 저 숫자가 플러스로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세력에 의해서 억지로 버텨지거나 끌어올려지거나 저게 마이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력에 의해서 끄집어 내려져 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봤을 때 저는 아침에 이렇게 땡기는 부분들은 세력 지수가 매우 커서 올린 부분이라서 조금은 억지로 끌어올려놓은 그런 기시감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계를 오히려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을 먼저 짚어드렸고 결론적으로 7월 마지막 주간에 혹시 크게 흔들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좀 해서 미국의 FOMC를 앞두고 그 전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놓으면서 가자. 다음 주 정도는 그런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 하루의 상승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7월 말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현금을 챙길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종목이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자, 일단은 요거까지만 아주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 코스피 상태가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래서 어제 하루는 요 안에 갇혀 있어요. 요게 지금 이제 곧 위로 크게 오르거나 밑으로 크게 빠지거나 하는 그런 구간이 있거나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고 오늘은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오면 움직임이 없을 거고요. 요거 자체를 뚫어버릴 때에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그 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크게 종목들을 보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올라갑니다. 예, 이게 내려오면 저걸 다시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내려가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화장품주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 뭔가가 종목을 봐야 한다라면 오히려 대형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1 있죠.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상당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한번 이 정도 구간, 지금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번 보고 다만 올라가면 높게 보지 말고 목표가는 72,500원 이상만 가면 그냥 또 수익 챙기고 현금 확보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과 더불어서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옵션 만기일인 만큼 관련돼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